자,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스펙타클한 스토리가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유동규가 대장동의 진정한 키맨 유동규가 이재명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의미심장한 그의 표정을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관련 소식, 이재명은 이제 진짜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 예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규가요,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면서 심경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초반에 휴대폰을 창가에 던지고 증거 인멸을 하려는 시도하는 정말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최초로 보도된 기사 인터뷰인데요. 다른 언론사의 인터뷰도 소개를 하겠지만 중앙일보가 최초기 때문에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타이틀이 진짜 와, 의리 이 세계에선 없어. 이재명 기자회견 굉장히 재밌더라. 이 사람 정말 이를 단단히 갈고 나온 모양입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말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 나가서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측근이 아니다, 유동규가 부정한 일을 하는 줄 알았다면 내쳤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는 기자의 질문에 웃으면서, 여러분 웃으면서요, 그분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서운하지 않다, 그분은 그렇게 말할 뿐이다. 상남자 느낌이 나는데, 기자회견을 봤냐는 질문에도 재판 중에 잠시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다고 비꼬면서 얘기를 합니다. 원한이 깊은 듯 보이죠. 그냥 다 밝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다, 내가 좀 미련해서 숨길까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다, 그냥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회유당할 사람이 아니다, 협박 이런 거 안 통한다, 논리 전쟁하지 말고 진실 전쟁, 진실 그대로 가면 되지 않겠나 싶다. 여러분, 그때 1년 전에 유동규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이재명을 제대로 타겟팅한다고 느끼는 게 이 대목이죠. 심경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만큼 벌을 받고 남이 지은 죄가 저 정도라면 그건 내가 가져갈 순 없는 거다, 그만큼만 하려고 한다. 자, 이 말은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느꼈다는 말과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친하고 가까웠던 이재명이 자기를 모른다고 하지를 않나, 본인을 버린다는 걸 인지를 했을 때 그 배신감, 그리고 1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이걸 미친 듯이 생각을 했겠죠. 뭐가 맞는 건가? 진짜 나를 버린 건가? 너무하다, 너무 우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뭔가 이 사람이 새롭게 탄생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죠.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다 진실대로 가게 된다고 생각한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나, 모든 분들이 그걸 바라실 것 같다.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치르면 되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면 안 되고, 누군가가 누명을 써서도 안 된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양파의 속은 이재명을 뜻하는 거겠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은 본인이 누명을 쓰기 싫다는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 아무 대응 없는 거 보이시죠? 그냥 아예 내부 폭발 일어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며 이재명을 계속 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 진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유동규가 이렇게 변절할 줄은 몰랐을 테니까. 신변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질문에는 임명제천 아니겠나,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다, 진실만 얘기하고 다 끝나면 조용히 살려고 생각한다 라고 답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충격적인 게 하나 나옵니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에는 이렇게 말을 했던 유동규가, 여기 보세요,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뜹니다. 이게 지금 한 언론사에서만 뜬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본래는 신변 보호 생각을 안 했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문제 심각한 거죠. 자, 다른 언론사의 추가 인터뷰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긴 더 노골적입니다. 한국일보의 기사인데 유동규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 죗값만 받겠다, 이재명이 명령한 죗값은 그가 받아야 한다. 와, 노빠꾸. 와, 우리는 정말이지 여러분, 이런 걸 바랬죠. 진짜 상남자 노빠꾸입니다. 이 인터뷰에서도 몇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은 죄값은 받겠다,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을 거고,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 사람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란 여러분, 이재명 포함 본인들과 엮여있는 많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건 대장동에서부터 시작돼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오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재명 대표가 다 알았냐는 질문에는 유동규가 이렇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몰랐을 리가 있냐. 특히 정진상은 나하고 술을 100번이 넘게 마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의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거 아니냐? 라고 기자에게 반문까지 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긴급 의총회를 마친 뒤에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라고 이재명이 언급한 거에 대해서 유동규는 또 돌직구를 날리죠.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다? 초밥이 10원은 넘을 거다. 그거를 몰랐다고? 그것만 몰랐을까? 내가 검찰에서 다 이야기할 것이다. 야, 자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잔치국수 타임 준비해야 됩니다. 이재명 진짜 큰일 났어요. 그가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소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장만 쳐다보고 2개월은 눈물만 흘렸고 그러다가 책을 보고 성경도 읽고 참 많은 책을 읽었다. 나중에 또 우울증이 오더라. 그래서 우울증 약 먹고 버텼다. 나는 바보같이 살았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민주당이 나를 핵심 주범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검찰이 회유하고 협박을 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라. 내가 밝힐 거다. 구역질이 난다. 와 진짜 너무 센데요 여러분. 아마 이재명 진영에서 유동규가 감옥에 있을 때 가짜 변호사를 보내고 유동규가 검찰에 가면 무슨 말을 하나 동정이나 살피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상처를 아마 굉장히 많이 배신감이 엄청났던 모양입니다. 본인이 휴대폰을 던진 것도 일주일이 안 된 휴대폰 버리라고 노발대발해가지고 버렸다가 난리가 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대장동의 중심이 되어 있더라.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울분이 안 풀린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대충 여러분 유동규가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본인이 잘못한 건 본인이 벌 받겠다. 대신 이재명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그들이 벌 받아야 한다. 내가 이제 다 말을 하겠다. 라는 말인데요. 자, 게임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 민주당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 간략하게 뇌피셜 한번 우리 굴려봅시다. 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은 지금 대폭발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 지경인데 이재명을 지켜야 하냐라는 의견이 나오겠죠. 친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서른 같은 친낙 계열들이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며 미친 듯이 이재명을 저격할 겁니다. 여기서 유동규가 저렇게 나오는데 이재명을 감싼다? 그러면 당이 다 같이 죽자는 소리라면서 다른 동료 의원들 심지어 친명 의원들에게까지 접촉을 시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친명 의원들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이 어마어마하니까 슬슬 이재명으로부터 발을 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100%입니다 여러분. 정치판이 이래요. 내가 말했잖아.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는 김남국이 언제까지 이재명을 따라다니겠냐고. 자 근데 그 와중에서도요 끝까지 이재명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긴 할 겁니다. 사리분별 못하는,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과 무언가로 엮여있는 사람들이 그를 끝까지 지킬 거예요. 마음은 떨어지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속박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주변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지금 민주당은요 당사모 압수수색 이딴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그 자체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그랬잖아요. 이쪽 보고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 되면 진짜 큰일 난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표가 되어야 우리 보수 진영에겐 좋다. 너무 딱 들어맞잖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대선 토론 때 기억들 나십니까? 대장동 사건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했던 그 말, 그 억지스런 이재명의 말 다들 기억하세요? 네, 이런 짓을 버리고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누명을 씌운 사람이 이재명이란 사람이에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아직까지 쉴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유동규가 검찰에 회유가 됐다. 검찰이 무조건 잘못한 것이다. 아직까지 이러던데 이런 분들은 그냥 답이 없는 사람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확실한 건 여러분 이재명은 정말로 끝이 이젠 보여요. 이제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대표로 앉힌 민주당 역시 이번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친문이 다시 힘을 잡는 계기가 되겠죠. 이재명을 밀었던 극친명 의원들은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조용하잖아요 지금. 기가 막히게 조용하죠. 민주당 기가 막히게 조용하잖아. 이럴 리가 없거든. 이거 내부에서 난리가 났다는 증거입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나 싶네요. 한편의 현실판 아수라 너무 잘 봤습니다 여러분. 유동규가 정우성처럼 보이네.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바뀌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